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롱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결혼한 지 딱 일주일이 된 날이에요. 저는 결혼 준비를 거의 1년 반 동안 진행을 한 케이스라서 길다면 또 너무 길고 철저하다면 또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결혼할 때 안 하길 잘한 것들과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의 개인적인 사유지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안 하길 잘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과한 예물 예단인데요. 이 예물 예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랑 신부의 의견보다는 양가 부모님의 조율이 특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 과한 예물 예단을 별로 원치 않으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예물 예단에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집이라든지 혼수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각자 부모님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워낙에 명품 가방, 명품 웨딩밴드, 비싼 시계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저랑 제 남편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재테크에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 없는 예물 예단은 싹 다 생략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시누이가 한 분 계시는데요. 자주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결혼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각자 부모님께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더니 부모님들도 너무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고 너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조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순탄하게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단 비용 조금 하고 저희 커플링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앨범인데요. 결혼 앨범을 제작을 해도 사실 잘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미리 예전부터는 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다 디지털 파일로 갖고 있기만 하고 앨범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원본과 수정본이 있지만 따로 앨범은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기록용으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따로 또 올려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겁고 딱딱하고 둘 데도 없는 앨범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부 대기실에 올리는 포토 테이블용 조그만한 미니 액자 그것만 몇 개 제작을 했고 결혼 앨범은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셀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항목이어서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으면 인화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안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는 정말 앨범이 하고 싶다 하시면 하는 거고, 굳이 불필요한 추가금을 내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앨범 제작을 안 하셔도 크게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다이아 반지인데요. 저희가 예물샵을 한 3곳 정도 돌아다녔어요. 다이아 반지 반짝반짝한 거 너무 예쁘죠? 또 너무 예쁜 거 잘 알고 또 그만큼 구경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나는 사실 다이아에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랑 신랑이랑 추구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었고 남편은 조금 투박하고 두께감이 있는 그런 반지가 좀 더 손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각자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다이아 반지를 맞추느니 금으로 할까? 해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좀 유명한 주얼리 샵에 가서 구경을 한 번 더 했어요. 저희가 결혼 반지 맞추기 전에도 저희 인생 선배인 많은 기혼자분들께서 그렇게 비싸게 다이아링 맞춰도 기스날까봐 끼지도 않고 나중에는 돈도 안 된다면서 그냥 금반지로 맞추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너무 누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디자인 먼저 보고 결정하자 해서 갔는데, 신상 디자인이라고 나온 게 있어서 껴봤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반지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웨딩 카페에도 이 금반지 사진을 올리면서 아, 저희처럼 금반지 선택하신 분들이 없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다들 너무 생각보다 금반지도 괜찮네요 라는 반응이 많아서 아, 금반지로 해도 정말 충분히 디자인만 잘 맞으면 예쁘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반지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에서 잘한 거는요, 바로 웨딩 슈즈예요.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을 할 때 신는 게 바로 웨딩 슈즈인데요. 이것도 또 따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맞춤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웨딩 슈즈에 대한 로망도 크게 없는 편이어서 그냥 드레스 샵에서 빌려준 좀 굽이 있는 그냥 통굽으로 신고 입장을 했는데요. 웨딩 슈즈 후기를 보니까 이것도 미리 신고 그 힐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뒤꿈치도 까지고 걷기도 너무 힘들고 드레스 신경 쓰느라 바쁜데 발도 아프니까 이게 짜증났다는 그런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웨딩 슈즈를 맞추는 이유가 드레스 입고 이렇게 입장할 때 혹시라도 보이는 그 발이 안 예쁠까봐, 드레스랑 안 어울릴까봐 웨딩 슈즈를 따로 제작을 하시는 건데, 드레스를 많이 축혀 올리면 신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또 제가 막상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일 정도로 신발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웨딩 슈즈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 업체에서 다 요즘엔 대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키가 작아서 통굽으로 신을 생각이었고 해서 대여를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통굽으로 맞춰서 드레스 입고 걷기에도 좀 무리가 없었고, 일단 발이 너무 편하니까 결혼식 당일날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따로 비용 지출하지도 않았고 드레스 대여하는 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데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찍어준 사진이랑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앞코 요만큼 정도만 보여서 그냥 대여로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큰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쉬웠던 거, 이거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도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한복 대여예요. 혼주 한복 대여 말고 저는 연회장에서 입을 2부 한복을 대여를 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예식이 길어지면서 밥 먹을 시간도 되게 타이트해지고 또 한복이 갈아입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딱 입고 연회장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회장에 내려가서 이제 손님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착용하는 시간 대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지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복 대신 2부 드레스도 대여를 많이 하실 텐데 혹여라도 식이 조금 길다고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비용 자체가 좀 너무 과하다 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더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대여 대신에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의 드레스라든지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드레스를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판 스냅인데요. 저희 웨딩홀에는 조금 특이하게 원판 사진 작가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보고 계약을 한 스냅 업체 작가님은 원판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웨딩홀에 스냅 작가님이 원판 사진만 찍어주시는 경우였거든요. 대관료 안에 원판 사진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요. 이 원판 사진 찍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어요. 결혼식 끝나고 이 원판 사진을 찍느라 하객분들이 미리 식사를 하시러 다 내려가기도 했고 저희가 한복으로 막 갈아입고 내려갔을 때에는 또 정작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판 사진 찍느라 오히려 한 분 한 분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못 전해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원판 사진의 경우는 신랑 따로, 신부 따로, 그다음에 신랑 신부 같이, 신부 측 가족, 신랑 측 가족, 그리고 신랑 신부 측 가족 친지분들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촬영을 하고 싶어서 막 정신이 없을 때 이제 친구분들만 따로 추가 촬영을 해달라고 그 원판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원판 사진에 추가되는 사진 장당 비용이 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미 다 하객은 뒤에 이렇게 줄을 섰고 저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냥 우야무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점도 꼭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퍼님이 뒤늦게 도와주시다가 그냥 원판 사진 작가님은 빼고 저희가 기존에 계약한 그 스냅 작가님께 부탁해서 찍어달라고 하시면 된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미 변경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도 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객분들이 식사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미리 이런 점도 아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바로 브라이덜 샤워인데요. 요즘에는 워낙에 브라이덜 샤워 많이들 하시죠. 또 친구분들이 서프라이즈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부 측에서 부담을 해서 브라이덜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결혼 준비는 정말 넉넉하게 했는데 이 브라이덜 샤워를 못했어요. 이것도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장소도 섭외해놔야 되고 또 의상도 빌려야 되고 친구들끼리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크게 계획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시간에 쫓기다가 결국은 못했는데요. 친구들이 너무 아쉽다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냐고 했지만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이런 추억 남기는 것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저는 브라이덜 샤워를 못했지만 지금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브라이덜 샤워를 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소하게 이벤트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코코달링이라는 쇼핑몰에서 브라이덜 샤워 및 프로포즈 파티 용품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먼저 제의주신 코코달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브라이덜 샤워 4인 세트인데요. 디자인도 좀 화려하고 컬러감도 다양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4인 구성은 풍선뿐만 아니라 3단 접시, 꽃 팔찌, 꽃 화환 등 다양한 용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해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코코달링 링크를 따로 남겨놓을 텐데요. 이 링크를 타고 가서 구매를 하시면 브라이덜 샤워 4인 세트에 더해서 컬링 리본과 조화를 또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구독자 3분을 추첨해서 브라이덜 샤워 4인 세트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구독자 이벤트도 꼭 잊지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욱 알찬 결혼 준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